미래야, 나 괜찮았어? 2022년 6월 2일 새벽 1시 14분 43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선택 2022 이제 곧 개표가 마감됩니다. 대안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아직 결과는 모른다. 투표함을 열 때마다 뒤바뀌는 순위. 화면 속 저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 18세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있었을까? 8 역시 아주 맛있습니다. 또 이김! 왜 이렇게 느리냐? 응? 오늘은 일부러 천천히 뻗었는데 아침부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나야말로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다 먹어. 미래야, 나 브이로그 찍어야 돼. 너튜브 치면 말을 못 하잖아. 이 알고리즘 뭐야? 이거 혹시 너희 아버지 계정이냐? 뭐래. 나 정치에 관심 있거든. 너 몰랐냐? 나 청년정책위원회 들어가서 정책도 전달할 거야. 너 그것도 모르지? 조용히 해.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이 청년한 정책을 전달해야 돼? 그냥 직접 하면 안 되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청년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딱 전달하는 거지. 좋아. 좋은데 왜 직접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정치인이 모르면 공부를 직접 해야지. 왜 우리가 대신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야,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직접 정치하면 되잖아. 너 이제 생일 지나서 너도 나갈 수 있어. 출마? 내가? 내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야. 바보야.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시장같이 이렇게 지방자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지. 이번에 법 바뀐 것도 몰라. 피선거권 연령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우리 같은 고쓰리들도 생일만 지나면 선거도 할 수 있고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아 진짜?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너 똑똑하지, 일 잘하지. 이쁜 거는 아니지만 뭐 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래. 못할 건 또 뭐야? 아 근데 나는 정치인 같은 정치인? 막 TV에 맨날 나오는 빌런 같은 사람 되게 싫은데. 너는 그런 정치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정자랄이라서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해. 나보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라고? 이거 묘하게 설득되네. 너 오늘 컨디션 좋네. 도시사 되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진짜 너가 나 선거 나갈 수 있댔잖아. 못할 건 또 뭐야? 만약에 김희망이 도지사를 나간다 하면 내가 진짜 아껴두는 정책 하나 준다. 뭐? 내가 드디어 속닥친 거 좀 보나 보다. 아이, 얘기해봐.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정책이라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정책인데 그래서 뭔데? 대한민국의 미래 10대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간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야. 이게 학생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이거랑 연관이 있거든. 점심만으로는 부족하지.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알 수 있잖아. 간식은 킹정이지. 너 좀 신는데? 근데 여기서 만족하긴 이르지. 메뉴가 매일 달라야 된단 말이야. 달라야지. 옳소. 월요일에는 닭강정, 화요일에는 피자, 수요일에는 에그타르트. 그렇지. 그렇게. 이번 선거 언제라 그랬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가자. 나랑 같이 출마하자. 나는 그냥 유권자 할래. 유권자도 고3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04년 6월 2일 출생 이전이에요. 난 결심했어. 그럼 넌 내 보좌관이 되라. 아 뭐야, 네가 루피냐? 여러분, 저 김희망 출마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한테 큰 응원이 됩니다.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도지사 출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하게? 그럼 진짜지. 자, 보좌관님, 이제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떡볶이 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승부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준비됐어? 아직. 시작해. 저번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정치가 장난이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의 의견에 휘둘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궁금해진 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 주변 사람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정치가 여러분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기 오네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할까? 안녕. 대한고등학교 3학년 천보람이라고 해.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던 주제야. 주제가 뭔데? 바로 정치. 갑자기 정치? 김희망이? 일단 한번 해봐. 공식 질문은 빠밤. 지금까지의 정치가 당신들을 잘 대변해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왜? 당연히 아니지. 난 정치가 우리를 항상 외면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교육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고 항상 어른들끼리 정하잖아. 좋아. 계속 말해봐. 아니 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과서가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던가 학교 공간도 우리 의견이 반영되진 않잖아.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어. 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기 생각, 진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휘하거나 생각할 틈을 안 줘. 군대를 다루는 것처럼 너무 수직적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 그럼 변화가 필요할까? 좀 뭘 정해서 너흰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건 되게 의미 있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번에 대안도 도지사에 출마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좀 궁금해서. 헐 대박. 이미래 너도 출마해? 나는 보좌관. 보좌관 맞냐? 체육인들한테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직업 환경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 많아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무를 한다 해도 처우나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체육인 복지법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에서 체육인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비인기 스포츠 종목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체육계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만 하고 점수 맞춰서 대학 들어가면 또 취업 준비하느라 자격증 따고 토익 시험 보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볼 기회가 제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으니 진로 탐색을 해봐도 마치 시간을 취업 준비 안 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해요.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왔는데 돈을 벌어도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일단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집은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바꾸고 싶어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새로운 것을 할 용기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솔직히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걱정들 좀 덜 하고 싶은데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예쁘진 않지만 매력적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엄마. 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물어볼 게 뭐야? 엄마는 대학로에 살면서 뭐 힘든 거 없었어? 힘든 거? 글쎄, 힘든 거라. 뭐, 많지. 아야, 근데 사는 게 원래 다 힘들어. 엄마, 정치가 사람들 사는 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엄마한텐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근데 엄마는 잘 모르겠다. 사실 해줬으면 하는 게 많지. 너 엄마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 안 좋아서 대학 포기한 거 알지? 알지. 엄마한테도 꿈이 있었을 텐데. 그럼 엄마 같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글쎄 어땠을까? 뭐 좀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엄마는 물론 요 딸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엄청 스펙타클하고 재미지단다. 거짓말. 엄마 맨날 잔소리하면서. 아이고 너 뭘 잘 모르네. 요 잔소리가 얼마나 재미진데. 참. 조금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잖아. 이번에는 좋은 정책을 가진 후보자들이 많이 나올까? 지난 선거 때는 어땠어? 지난 선거? 글쎄, 누가 나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 맨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네. 그렇구나. 엄마 고마워? 이분들이 날 도와줄까? 이분들이 한국 탑이야. 자고로 고대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말이야. 전화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알았어. 1번부터 걸면 되는 거지. 응.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식년이십니다. 괜찮아. 인생은 자신감이야.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마를 앞두고 있는 김희망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18인데요. 피선거권의 하향으로 도지사 출마에 도전해보려고요. 몇 살이라고요? 18살. 고3이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망이라고 합니다. 네, 학생 맞아요. 잠시만요. 방금 전화 건 학생인데요. 이번에 피선거권이 생겨서 저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거든요. 교수님 지금 안 계신데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피선거권이 생겨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마하게 된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수님 나이는 만으로 16 이번에 도지사 출마 장난 전화 아니에요. 근데 꼭 유명한 사람을 써야 될까요? 그게 우리 컨셉에 맞아?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같은 듣보잡이 뭐 유명한 교수가 뭐 한마디라도 해줘야 기사 한 줄이라도 뜨지. 그럼 내가 기성정치인이랑 다를 게 뭐야? 명성, 후광?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없이 가? 내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 있다 그래도 이분들처럼 알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문 교수님도 젊고 패기 있고 실력은 있지만 아직 그늘에 가려진 흙 속의 진주 같은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고 패기 있고 뭐 흙 속에서 진주 같은 그런 분이 계실까?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날씨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저희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저질 체력이 아닌데. 아니, 대학교는 왜 저 산에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몰랐어.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안도 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찬 18세 김희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더 올라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일단 앉아서 좀 숨 좀 돌리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인터뷰를 하기 전에 김희망 씨 네, 당찬 18세 김희망입니다. 어떻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엔 옆에 이 친구랑 같이 떡볶이를 먹다가 오늘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라고 불리우는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값진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공진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공진성입니다. 김희망 씨 전화를 받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대학생들도 대통령 선거에나 조금 관심이 있지 지방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3 학생인 김희망 씨가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첫 번째 인류의 심정으로 한번 힘차게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방선거란 누굴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일부 특별자치시도에서는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한번 세볼까요? 가장 넓게는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를 뽑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단체장들을 견제할 의회를 구성해야겠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여기까지는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이제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을 하나 선택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을 하나 더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감도 선출해야 하죠.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란 크게 보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주민자치가 선거와 무관하게 늘 해야 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될 것처럼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더 큰 단위로 뭉쳐서 함께 해결해야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 정신입니다. 또 특정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도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할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정이 내려져야 주민의 정치적 만족도 역시 높아지겠죠.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법적 권한도 있어야 하고 사용할 자원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또한 지방 분권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란 그런 것이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많은 일들을 담당합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를 치웁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도로를 정비합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합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민의 경제 활동을 돕죠. 지방자치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자서 해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자치단체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있거든요. 대안도에만 3,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자치 사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이 많은 공무원들을 통솔하여 주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아래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고 그 자치단체를 책임지는 단체장이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자치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주민들의 지지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에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도 협력해야 하고 실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각종 단체와 주민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거버넌스, 즉 협치라고 부르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김희망 씨와 얘기하다 보니 저도 처음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요. 필요한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래? 진짜요? 감사합니다. 당찬 18세 김희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래 너도. 감사합니다. 지금 자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출마할 생각이요. 지방선거랑 지방자치에 대해 알아갈수록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가 사는 나의 터전은 내 손으로 가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제가 고3이잖아요.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말해야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을지.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과연 딸이 도지사 출마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물어볼게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할 말 잠깐만. 그래. 뭐 무슨 할 말 있어? 일단 앉아봐. 앉아? 빨리 앉아봐. 나 출마하려고 해. 출마? 어디? 아, 학생회장? 아니, 그러면 대안도지사. 도지사? 아유, 언제? 50살에? 아니, 2달 뒤에. 얘가 뭐래 갑자기. 진짠데? 나 진짜 출마할 거야. 결심했어. 엄마, 피선거권이 낮아졌어. 이 대한민국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어렸을 때 학비 부담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못했다며. 내가 도지사 하면 난 그런 사람 안 만들 거야. 힘없는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동안 아무도 안 했던 일 내가 해보려고 해. 그게 네 뜻대로 되겠니? 어? 여긴 한국이고 넌 고3이야. 아니 그러다 떨어지면 시간 허비한 게 된다고. 에이, 떨어지면 뭐 어때? 하고 싶은 일을 한 거니까 괜찮아.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 뒤처진다고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실패한 거야.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서포트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며. 엄마가 한 말이잖아. 나 잘 살 수 있으면 대학 안 가도 된다며. 아이고 참. 대학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몰라. 난 반대야. 말했어. 그리고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말썽 한번 안 부리다가 그걸 네가 갑자기 왜 한다고 그래? 정치. 나도 잘 몰랐는데 그건 항상 우릴 빼놓고 얘기했던 거라서 그랬던 것 같아. 이젠 정치가 멀게 안 느껴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감을 느껴. 엄마, 나 드디어 인생 첫 목표를 찾은 느낌이야. 그래.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되지 않을 만큼 결심이 확고한지 우리 희망이가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응? 그래. 여러분, 엄마는 저더러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따 도착해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그럼 안녕, 이따 와요. 교수님, 외국에도 저처럼 어린 정치인이 있나요?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요. 아니죠? 아니에요. 조금. 김희망 씨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아마 세계 신기록이 될 겁니다. 만 18세에 선출직에 당선되는 일은 정치 선진국에서도 드문 일이니까요. 하지만 과거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유럽에는 20대의 젊은 정치인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6세로 낮기 때문이고요. 정당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핀란드에도 젊은 정치인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산나 마린 총리 얘기군요. 1985년생인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도 독일의 거물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산나 마린은 시의원, 하원의원, 장관직을 거쳐서 34살에 총리직에 올랐죠. 핀란드는 이미 1970년대에 18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어요. 40-50년이 지나서 30대 총리가 배출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30대 대통령, 20대 도지사를 볼 수 있겠죠? 김희망 씨가 이번에 당선이 안 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핀란드에서 산나 마린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해요. 물론 산나 마린 총리가 뛰어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제도가 그런 젊은 총리의 탄생을 뒷받침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대통령과 총리를 따로 선출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총리 선출을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구성하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려면 먼저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정치인이 의원이 되기는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쉬운데요. 정당이 의지를 가지고 젊은 정치인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앞자리에 배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일단 의회에 진출해서 의정을 경험하고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정치인이 일찍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젊은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산나 마린도 그렇지만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은요, 청소년 시기에 이미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청년 당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굳이 청년 정치인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정당에서 일찍부터 주요 직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 능력, 젊은 감각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희망 씨가 가진 장점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앞서 말한 분들 말고도 혹시 또 있을까요? 얼마 전에 불명예스럽게 총리직에서 물러난 오스트리아 국민당 대표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2017년 만 31살의 나이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전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였죠.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노동당 대표도 2017년에 만 37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올랐고요.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자유당 대표는
2015년에 만 43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올랐어요. 모두 이르면 10대 중후반에 늦어도 20대 초중반의 정계에 입문해서 당의 요직과 정부 요직을 거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비하면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비교적 늦게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도 2017년 만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청년 정치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만 26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최연소 국회의원의 기록을 세웠고요.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망 씨가 꼭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요, 만 30세 처음 선거에 뛰어들어서 줄곧 정치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이 40대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경쟁한 것은 유명한 일이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아쉽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0 의원은 13명에 불과하고요.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은 17명 모두 50대 이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도 50대가 과반을 넘게 차지했고요. 2030 세대는 광역의회 의석의 5.6%, 기초의회 의석의 6.6%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무리 출생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유권자 수가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요. 너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많은 정치인을 선호하는 유교 문화도 이젠 서서히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화이팅! 파이팅!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왠지 더 공부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요즘 들어 아는 게 힘이다?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저랑 스터디 인비 같이 하시죠. 저는 정책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시간은 4시간을 잡고 있고요. 그럼 시작!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부터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다고 하니 정말 감동적이죠. 1952년에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됐고 1956년에 두 번째 지방선거가, 1960년에 세 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방선거는 1961년 북부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바로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비장의 전략을 준비 중이셔. 안 그래도 내일 뵈러 갈 거야. 보좌관님 필참입니다. 대답. 알겠어, 내일 봐. 응? 교수님,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어요? 우리 대안도의 전체 유권자 수가 13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2%였어요. 그러니까 130만 명 곱하기 0.602를 하면 78만 2,6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절반을 우리가 넘게 얻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하는 표는 39만 1,300표.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려야 되는 대상이 18세부터 39세 여성 유권자 23만 명과 18세부터 29세까지 남성 유권자 18만 명이에요. 합치면 41만 명이니까 다 얻으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김희망 씨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청중과 독자라고 가정하고 출마 선언문을 작성해 보세요. 평소에 김희망 씨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진솔하게 담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써보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안도에서 태어나고 줄곧 대안도에서 자란 만 18세 청년 김희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출마를 결심한 까닭은 이곳 대안도에서 잘 지내고 있지 못하는 사람,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새로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터전을 살기 좋게 가꾸고 또 가꿔 나가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자치의 시대로 우리가 모두 왜? 뭐? 어머니,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만 밖에 나가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야, 너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말투가 왜 그래? 아, 어떡하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출마 선언 중이어서 그렇사옵니다. 아니야, 출마 선언. 아유, 야, 네가 일부러 없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거 급하게 빨았잖아. 어머니, 저 빨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 하던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개켜놓겠습니다. 아이고, 스스로 얼마나. 자, 이제 일어나시고. 야, 너 학원 숙제는 해놨어? 네? 숙제. 미래야, 너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여기? 아, 제가 언제 학원 숙제를 미루고 그랬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소파에 누워서 설거지도 제가 다 할 테니까 아이고, 가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시 시작해. 계속 지키고 있었어. 어? 빨리. 죄송합니다. 이제 정치는 자치의 시대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참여의 정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 경각심을 주고 싶어, 이슈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도 네 거다.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세대가 골고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 신인류 보듯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마주하려고, 일상의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원하는 대안도의 모습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지방선거의 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미래야, 너 배 안 고파?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